OP앰프 오디오 증폭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 증폭기 인버팅 모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인버팅 모드는 마이너스 단자, OP앰프의 마이너스 단자에 입력을 넣을 경우 출력으로는 입력과 위상이 180도 뒤집어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반전 모드, 인버팅 모드, OP앰프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첫 번째로 설계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비반전 모드, non-inverting 모드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non-inverting 모드는 OP앰프의 플러스 단자에 입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입력과 동일한 위상으로 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반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반전 모드 OP앰프라고 부릅니다. 이 각 모드에 대한 증폭도는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고, 우리가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론적인 예측과 스파이스 돌려서 나온 예측이 거의 유사한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OP앰프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전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 전류를 낸다고 하면 증폭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최대 출력 전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설계한 예측치하고 스파이스가 내는 예측치, 계산치가 거의 동일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전 모드와 비반전 모드의 특성을 서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측면부터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증폭기는 반전 모드 증폭기가 됩니다. 분명히 OP앰프의 마이너스 단자로 DC 입력을 집어넣습니다. DC 입력을 집어넣고 출력은 OP앰프의 출력 단자로 뽑아냅니다. 이때 OP앰프 출력 단자에는 로드장을 달아주는데 우리 기준은 10ohm이 됩니다. 그러니까 10ohm을 달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OP앰프 입력을 넣을 때 DC 전압원과 직렬로 저항이 달려 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괜히 이렇게 단 게 아니고요. 펑션 제너레이터를 태빈행 등가 에러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두 소자 DC 전압원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소자로 등가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AC 모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AC 계산도 해볼 테지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DC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 DC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자, 입력 단자, 반전 모드 입력 단자 저항은 55ohm 더하기 R론 저항이 되는데, R론 저항은 1kΩ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55ohm은 무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 경우 30dB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R2 저항은 31.6kΩ이 되어야 하는데, 24계열 저항을 찾아보면 31.6kΩ은 없기 때문에 33kΩ, 31.6kΩ과 가장 근접한 33kΩ을 저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전압 비율을 따질 때는 통신 혹은 회로 하는 사람들은 다 데시벨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압 증폭도 AV를 정의했는데요. 20 곱하기 상용 로그를 취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간단히 계산을 해 본다면 결과는 28.5dB이 나오니까 30dB보다는 좀 적은 값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부하 저항을 너무 낮게 달았기 때문에 오동작을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오동작을 하죠. 자, 이건 OP앰프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증폭기는 출력단에 부하 저항을 너무 작게 갖고 간 경우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작은 당연히 증폭기니까
증폭도, voltage amplification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증폭도가 높아지려면 전압도 커져야 되고 당연히 전류도 커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부하장이 너무 작게 되면 오hm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그대로다 할지라도 전류가 많이 흘러줘야 되는데 고출력 증폭기가 아닌 OP앰프, 연산 증폭기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제 키워주고 결국에는 전력도 키워주긴 하는데 그때 키워주는 전력이 굉장히 약한 전력입니다. 너무 큰 전력은 OP앰프가 생성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OP앰프는 고출력을 염두에 놓고 설계를 한 IC가 아닙니다. 고출력이 된다는 뜻은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인데 OP앰프는 그 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한 IC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류를 흘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DC 측면에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를 건지 계산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흘릴 수 있는 전류는 분명히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놓고 한번 이 결과를 비교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 모드에 대한 설계는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반전 모드가 어떻게 한계를 가지는지, 이 로딩 이펙트라고 하는 부하 효과, 부하가 바뀜에 따라서 OP앰프의 증폭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OP앰프가 내는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얼마만큼이 한계치인지, 그래서 우리가 더 궁금한 건 OP앰프에 흐르는 전류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 OP앰프에서 나온 전류가 분명히 이 부하에서 공급되는, 전달되는 전류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하의 전류를 얼마만큼 흘릴 수 있는지가 오히려 더 큰 관심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출력 전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반전 모드도 설계했습니다. 이 비반전 모드도 분명한 부분은 OP앰프가 있다면 이 OP앰프의 플러스 단자에는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펑션 제너레이터의 탭에는 등가회로 모형이 DC 전화봉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니까 50오hm 저항을 연결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출력은 OP앰프 출력과 연결을 했고 반전 모드와 마찬가지로 저항은 15ohm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voltage amplification, 전압 증폭도도 정의를 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비반전 모드인 경우는 증폭도 공식이 약간 차이가 났죠. 자, 1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6dB를 얻기 위해서는 저항의 비율은 31.6이 아니고 30.6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반전 모드인 경우는 저항의 비율이 31.6배가 되어야지 우리가 상용 노구 데시벨로 계산했을 때 30dB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1을 1kΩ으로 둔 경우, 자, 여기가 1kΩ이면 여기에 30.6배, 그러니까 저항으로 치면 30.6kΩ이 여기에 달려줘야 되는데 해석하게도 이 저항값도 24개월 저항에는 없어요. 30.6kΩ에 가장 근접한 저항값은 30kΩ입니다. 자, 그걸 달아서 비반전 모드 증폭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증폭도가 28.1 정도가 나왔다. 좀 적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반전 모드와 마찬가지로 부하 저항 쪽에 전류를 OP앰프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OP앰프가 공급하는 전류가 좀 딸립니다. 딸리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증폭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전 모드부터 시작해서 부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효과 한번 보면
조금 이제 위로 올려서 한번 보면, 자, 부하장에 대한 이케이션은 디액티베이트 하고요. 파라미터 수입을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부하장이 5옴에서 1kΩ까지 변할 때 전압 증폭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변화 범위가 5부터 1000까지니까 굉장히 커요. 커서 타입을 리니어리 아니고 로거리드믹으로 로그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해보면 결과가 얻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연속적인 특성을 보고 싶으면 카티전을 호출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근데 이때 그려본 그래프가 로그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Properties에 가서 Logarithmical X-axis Grid를 선택해서 X축을 로그로 선택을 해서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하저항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증폭도가 거의 포화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과죠. 30dB에 좀 맞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 있는 값이 31.6kΩ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하저항이 어느 값 이상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전압 증폭도는 고정된다. 자, 이 고정되는 특성 때문에 OPMP를 쓰는 겁니다. OPMP는 전류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OPMP 외부에 달았던 두 저항의 비율로 전체적인 전압 증폭도가 정해집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럼 저 부하장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테이블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 30.3dB 정도로 계속 고정돼서 나오네요. 그럼 부하장이 한 13옴만 되더라도 자, 내가 원하는 전압 증폭도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인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OPMP를 비반전 모드로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OPMP의 로드 저항을 디액티베이트 하고 파라미터 수입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수입을 액티베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해보면 자, 결과가 연속적이 아니니까 연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비반전 모드인 경우에도 부하저항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보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보면 각 항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못 봅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게 Properties에 가서 Logarithmical X-axis Grid를 선택을 해서 X축을 로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성질은 자, 반전 모드하고 비반전 모드 거의 동일하죠. 이것도 저항값이 어느 정도 커지면 30dB보다 약간 낮게 갔는데 낮게 갔다고 해서 비반전 모드가 나쁜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낮게 간 이유가 24개월 가까운 걸 찾으려다 보니까 간 건데, 만약에 이 값을 증폭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30kΩ이 아니고 24계열을 보면 한번 봅시다. 24계열을 보면 자, 여기에 30도 있고 3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30.6이었으니까 30kΩ을 택했는데,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증폭도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면 증폭도 높이면 되죠. 어떻게? 33kΩ을 택하면 되죠. 어차피
24개월 저항을 쓰면 30dB에 정확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증폭기의 현실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증폭기의 증폭도는 30dB은 맞고 30.1dB 혹은 29.9dB는 틀렸다. 그게 아니고요. 증폭도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 이 R2 값을 나는 증폭도를 높이기 위해서 33kΩ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갔기 때문에 반전 모드하고 비반전 모드는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볼 수 있고, 자, 비반전 모드도 어느 경우에 어떤 부하장 이상이면 증폭도가 포화되는가 보면 거의 이 경우도 한 14옴 정도 이상을 주면 30.7dB이 되니까 거의 30dB에 근접한 값, 내가 원했던 이상적인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부하장이 낮을 때 생기는 문제는 OPM프가 전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아볼 텐데,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성들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스파이스를 회로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실험에서 증명할 수 있겠지만 회로 실험은 불편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름도 뭐라고 붙었어요? 이름도 스파이스라고 붙었습니다. 스파이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양념이죠. 양념인데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스파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스파이스에 IC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IC가 Integrated Circuit, 직접 회로입니다. 앞에는 Simulation Program with or for Integrated Circuit Emphasis 라고 해서 IC를 강조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는 IC를 계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폭기의 특성이 편안하게 컴퓨터에 앉아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증폭도에서 자, 나는 이 AV를 갖고 왔는데 이 데이터 셋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셋이 OPM6에서 갖고 온 겁니다. OPM6는 뭔가 하면 내가 반전 모드로 그렸던 이 회로의 이름이 OPM6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데이터 셋을 OPM7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OPM7은 누군가요? OPM7은 비반전 모드에 대한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로가 OPM7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두 값을 비교하고 싶다고 하면 데이터셋을 이번에는 OPM7으로 택해서 이 경우 AV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도 자, OPM7을 갖고 와서 테이블에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고, 자, 이 증폭기에서 누가 증폭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자, 그래프가 가다가 평평해지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가 평평해지잖아요. 자, 어떤 저항값에서 평평해지는가? 그러니까 평평해질 때 이 부하저항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면 누가 더 좋은 겁니까? 빨간색이 더 좋아요. 증폭도로 보면 빨간색이 증폭도가 약간 더 크니까 좋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저항 키우면 증폭도는 올라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휘는데 휘는 요 지점, 요 저항값이 몇 옴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라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증폭도는 약간 낮지만 파란색이 더 좋은 특성을 가집니다. 파란색. 파란색이 좀 더 낮은 부하 저항 값에서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자체는 미미하죠. 아주 크진 않은데 어쨌든 스펙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이 부하장 입장, 부하 효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보인다고 좀 과장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하 효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부하 효과도 부하 효과인데 이 OPMP가 이제 공급하는 전류가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얘를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포넌트에 프로브에 가서 전류를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제 전류를 보고 싶은데 전류는 부하장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중요하니까 부하장이 흐르는 전류를 내가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한번 시키고 자, 이 OPMP는 반전 모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압을 준 경우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겠죠.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접지에서 OPMP 쪽으로 흐릅니다. 여기 또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셋온 그리드를 안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브 이름은 CL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웃이라고 할까요? Cout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Cout은 자, 부하 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뜻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부하에 전류를 얼마나 공급하는가이기 때문에 자, 이 부하 쪽에 전류를 얼마나 흘리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건 201개나 되는 각 점에 대해서 부하 쪽에 전류가 얼마나 흐를 수 있는지, 그 부하장이 변할 때 부하 쪽의 전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반전 모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프롭스에 가서 커런트를 이제 갖고 오는데 셋온 그리드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전류 방향을 비반전이기 때문에 반전인 경우하고는 반대로 택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단자에 전압을 내가 플러스로 줬죠. 그럼 출력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출력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플러스 전압을 주면 출력은 당연히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류 프로브의 방향을 OPMP에서 부하 쪽으로 가도록, 왜냐하면 OPMP 쪽이 전압이 높고 플러스니까 부하장이 있는 쪽은 접지라서 0, 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름을 Cout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 이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자, 201개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우리 두 경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카티전을 하나 할 텐데, 이 경우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가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도 부하장이 너무, 자, 여기를 조금 더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 텐데, 자, 이 경우도 부하장이 너무 많이 변해요. 5옴부터 1kΩ까지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서, 자,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 그래프의 X축을 로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로 가서 Logarithmical X-axis Grid를 딱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자, OPM프가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포화가 돼요. 포화가 되는 거를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OPM프가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결과는 반전 모드에 대한 결과니까 비반전 모드를 한번 볼게요. 비반전 모드 OPM프는 OPMP7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Cout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자, 빨간색이 OPM7인데 이건 비반전 모드입니다. 비반전 모드에 대한 특성인데, 이 경우에도 포화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부하장이 점점 커지면 공급하는 전류, 부하장이 흐르는 전류가 큰 차이 없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부하장이 너무 낮을 때도 이 부하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류는 거의 일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류의 단위는 지금 암페어이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로 치면 25 밀리암페어보다 약간 크니까 한 26 밀리암페어 정도 되겠네요. 26 밀리암페어가 여기에 있는 두 회로가 부하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류입니다. 최대 전류. 근데 여기서도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어떤 점인가 하면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MUA741Ti 여기 쓴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MUA741Ti는 두 개가 다 동일하잖아요. 자, 두 개가 다 동일한 상황인데 결과는 왜 다를까요? 자, 여기 보면 결과가 좀 다르잖아요. 빨간색이, 여기 있는 빨간색이 전류를 그래도 조금 더 공급을 하다가 떨어지죠. 자, 얘는 더 공급하다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자, 그 결과를 증폭도에서는 이런 형태대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OPMP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컴퓨터이기 때문에 두 결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내가 이 증폭기를 만들 때 이 반전 모드, 비반전 모드로 했다는 거는, 자, 내가 부하장와는 별개로 전원을 어디로 달았는가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자, 이 비반전 모드인 경우는 출력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어디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흘러서 OPM프로도 가고 피드백 저항 쪽으로도 가잖아요. 전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반전 모드는 어떻게 되나요? 비반전 모드는 여기가 크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여기도 접지고 여기도 접지니까 전류가 OPM프에서 나와서
부하로도 가고 일부는 R3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 그 차이 있다는 거. 얘는 저항이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여기가 벌철 그라운드 가상 접지잖아요. 전류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와서 오프앰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프앰프가 낼 수 있는 전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상 이 조건이 바뀌는, 그러니까 부하 저항이 특정 저항보다 확 커지는 범위에서는 특성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